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오랜만에 카페가 한산하네요. 혼자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면 사연 채널을 즐겨보곤 하는데요. 마침 남편도 마트에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고 오랜만에 여유를 가져볼 겸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니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일이 생각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적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보고 울고 웃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보육원이었는데 장터가 열리던 기차역에서 제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제가 발견된 무렵 지역에서 큰 축제가 열렸는데 아마 그때 부모님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은 물론 친부모님과 재회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저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별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이기도 하고요. 20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더는 지낼 수가 없어요.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엄마이자 아버지였던 선생님들 품을 떠나려니 막상 아쉬웠지만 언젠가는 겪어야 할 아픔이었기에 저는 덤덤한 척 하려고 무지 애썼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혼자 살아가야 하기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보다 생계가 더 중요한 시점이었죠. 평소 빵순이로 불릴 만큼 빵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제과 제빵 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를 취득했어요. 독립을 위해 선생님들이 마련해주신 방 한 칸 얻을 돈만 들고 서울로 올라와 무작정 앞만 보고 내달렸어요. 작은 옥탑방 하나를 어렵사리 구해 저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고요. 경험을 쌓기 위해 동네 빵집, 카페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좋은 기회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빵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정직원도 아니고 단기 계약직이었지만 저로서는 큰 영광이었죠. 지점별로 순환 근무를 하며 업무를 어느 정도 익혀나갈 때쯤이었어요.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고 정규직도 아닌 저는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지 큰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 덕분인지 유명하다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빵사로 근무하길 희망했지만 바리스타로 근무하며 틈틈이 제빵 일도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페이도 제 수준에서는 많았고요. 그렇게 업무에 적응을 해나갈 무렵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되면 항상 커피와 함께 크루아상을 주문하는 손님이었어요. 제가 한참 일하는 시간이었고 자주 보던 탓에 자연스레 대화가 오가게 되었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지만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 연락처를 주고받고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 남자는 법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동시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어요. 매일을 마주치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데이트를 하는데 고시생이 신분이었던지라 남자친구는 돈이 없었어요. 사랑하는데 그까지 돈이 대수냐며 거의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했죠. 남자친구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퍼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저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내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남자가 돼서 자기 여자 하나 못 지키면 그게 말이 되나? 내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 기대해줘. 아쉽게도 첫 시험에서는 남자친구가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저 괜찮다며 남자친구를 위로해 주었고 남자친구는 저를 본 면목이 없다며 슬퍼했죠. 그렇게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을 뒷바라지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기에 그거 하나만을 보고 남자친구를 뒷바라지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고아라고 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에 저를 단 한 번도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땐 몰랐을까요? 남자친구를 만난 지도 6년차가 되던 어느 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치른 사법고시에 남자친구가 드디어 합격 소식을 알려왔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고 남자친구도 이제야 좀 숨을 좀 쉬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렇게 연말에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그 전까지 조금의 여유를 느끼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고생했다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며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갇혀 지내다시피 힘들게 마음고생했으니 조금 편히 놀아보라는 의미에서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의문이네요. 며칠의 시간이 지나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인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9월을 안 좋게 보시면 어쩌나 하는 내심 불안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난생 처음 비싼 원피스도 사입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피해가질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였기에 저는 현관에서부터 우아를 되새기며 집안에 들어섰죠.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상냥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전화를 받고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돌변하시더니 어쩌다 너 같은 것이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어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멍청하게 굴어? 네가 들은 게 맞아. 이제 곧 변호사 될 사람인데 니까지 꽤 가당키나 한다니. 듣자하니 너 코아라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우리 아들을 넘봐? 태어나서 그 누구에게 고아라고 멸시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그저 당황해 말도 안 나왔죠. 이 정도 눈치 줬으면 알아서 떨어지겠지. 장차 변호사 될 사람 아껴 망치지 말고 알아서 떨어져 줘. 좋은 혼처가 널리고 널렸는데 왜 너 따위랑 결혼을 하겠니?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우리 아들 짝으로 가당키나 한지. 라고 막말을 하는데 어찌할 줄 몰라 그저 우물쭈물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서 돌아온 뒤 왠지 모를 찝찝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하는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죠. 한 달, 두 달, 그렇게 몇 개월을 잊을만 하면 한두 번 연락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서로에게 소원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카페로 저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어요. 상당히 예쁘고 도시적인 느낌의 여자였죠. 김진태 씨 여자친구죠? 나 이진아라고 해요. 진태 씨랑 연수원 동기고요. 아무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나 진태 씨랑 곧 결혼해요. 그동안은 봐줬지만 이제 진태 씨 만나지 말아요. 내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예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저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우리 어려서부터 약혼했던 사이예요. 진태 씨 아버님이 식품업체 대표이신 거 알죠? 연수원 졸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식이에요. 한 달 뒤죠. 미리 단둘이 해두려고 찾아왔어요. 유부남 만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더 잘 알 거라 생각해요.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보상은 섭섭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가볼게요. 알고 보니 그 여자와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한 상태라고 했어요. 뒷바라지 해준 보답이라며 돈봉투에는 1,000만 원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20대 청춘을 바쳐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내 소중한 시간들. 이러려고 개고생해서 일하고 돈을 벌었던 건 아닐 텐데 말이죠. 화도 났지만 남자친구에게 직접 말을 듣고 싶어 남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던 터라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간 거였죠.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를 보더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냐며 뒤뜸 물을 끼얹더라고요. 그 소리에 방에서 나온 남자친구는 너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쥐나 만났다며? 그럼 어느 정도는 알아서 나가 떨어져야지. 구질구질하게 집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네가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돈이 모자르니? 대충 계산해서 넉넉하게 넣었는데. 정말 끝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자리 같아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뺨이라도 한 대 치고 돌아올 걸 후회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카페에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며칠을 술을 마시며 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 보육원 선생님들과 같이 지냈던 동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고 마음도 추스릴 겸 겸사겸사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 만에 방문한 보육원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대로였고 어리기만 했던 동생들은
키가 훌쩍 자라 있었죠. 따뜻한 밥을 먹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기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요. 무슨 일이세요? 원장 선생님께 묻자 우물쭈물하시며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지훈아, 지금부터 원장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 사실 네 친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 찾아오셨다. 정말 어렵게 찾았다면서 아이를 볼 수 있냐고 사정을 하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의견을 먼저 물어보겠다고 했어. 정말 뜬금없었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친부모였거든요. 그만큼 선생님들의 무한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찾고 싶다는 생각을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시며 마음 정리가 되거든 찾아가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서울로 올라왔고 카페 사장님과 친해진 덕에 저의 무단 결근은 휴가 처리가 되어 다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약속을 드리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자 결심했죠. 주소지는 일하던 카페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부자 동네라고 소문이 난 곳이었고 어렵지 않게 해당 주소지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저택이 제 앞에 있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보육원 선생님께서 주소 전달받고 찾아왔어요. 찾아가면 아실 거라면서요. 그렇게 집사로 보이는 분의 안내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정말 의리의리하더군요. 정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회장님 집 그 자체였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있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지야, 우리 연지가 왔구나 하며 제 옆으로 오더니 제 손을 어루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시는데 어렸을 적 제 모습이었어요. 혹시 몰라 저도 항상 지니고 있던 사진이 있었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었죠. 제가 발견됐을 당시 찍어두셨던 사진이었는데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얼떨떨했습니다. 중년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어루만지시더니 우리 딸을 드디어 찾았네 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실 제 손등에는 어렸을 때 어딘가에 대인 듯한 화상 흉터가 있는데요. 그 상처를 보시고는 친딸이라고 확신을 하셨답니다. 자신들과 폭죽놀이를 하듯 생긴 상처라면서요. 저는 확실한 게 좋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며칠 뒤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만 했지만 저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반가움일까요? 고마움일까요?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제 부모님을 부둥켜 안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대표셨거든요. 옥탑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고 저는 바로 다음날 아버지가 보내주신 기사분과 짐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든 딸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방도 항상 꾸며두고 계셨다고 해요. 그동안 예쁜 옷 못 사입힌 거, 맛있는 거 못 사줬던 게 한이라며 매일같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이것저것 사주시기 바쁘셨죠. 저는 부담스러웠지만 내심 기쁘기도 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부모님의 따뜻함이 어찌나 좋던지요. 그러다 우연히 엄마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아플싸 남자친구와 그 엄마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만 발견한 상태였고 그냥 지나가길 바랬죠. 그 여자는 저희 엄마를 보더니 냉큼 달려와서는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쇼핑 나오셨어요?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은 아니 너는? 우리 연지를 아세요? 내가 말했죠? 예전에 잃어버렸다던 우리 딸 얼마 전에 재회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 여사님은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저야 잘 지냈죠. 아들 결혼 준비로 바쁘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친구의 엄마는 변해버린 저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서로 연락할 일이 없겠거니 했는데 벌써부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잘 지냈냐며 안부를 물으며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와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거냐 따져 물으니 자신이 잘못했다며 다시 잘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저는 기가 찼지만 나름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 남자친구, 아니 그 남자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해서 잔뜩 힘을 주고는 그 남자를 만나러 갔죠. 아버지가 저에게 경호원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나이도 동갑이라 친구처럼 서스럼 없이 지냈습니다. 모종의 계약을 했죠. 제 약혼자인 척 해달라고요.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정장으로 맞추고 아버지가 사주신 스포츠카를 카페 앞에 세워두고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차는 국내에도 몇 대 없는 차라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차였죠. 아무튼 카페에 들어서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파리처럼 손발을 비비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서로 사랑했지 않냐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척하며 저에게 줄 선물이랍시고 400만 원짜리 반지도 챙겨왔더라고요. 저는 고맙게 받겠다며 선물을 챙겨들고는 자리를 옮기자며 자연스레 밖으로 유도했어요. 사실 복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그만큼 잘 살고 있고 니까짓게 날 넘볼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는 차를 보더니 우와 우와거리며 주변을 서성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경호원에게 신호를 하자 저를 데리러 연인인 척 연기를 했어요. 그 남자는 당황하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인사해, 내 약혼자야. 이제 알겠니? 너 따위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이 반지는 감사히 받을게. 팔에서 맛있는 거나 사 먹어야겠다. 고생해서 비위 맞춰주느라. 뭐? 너 이게 지금 날 갖고 논 거야? 야, 그 반지가 얼마짜린 줄 알고 그러는 거야? 반지라도 돌려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까진 일로 그렇게 화를 내며 쓰나. 그리고 이 반지 줬다 뺏는 게 어딨니? 아, 1,000만 원? 이 더러운 돈 가지고 있기도 싫었어. 그냥 반지랑 너 다 가져라. 구질구질하게. 정말 찌질하다, 너. 어디 가서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꼭 결혼하길 바래. 나 만난답시고 약혼도 깨고 왔는데 어쩌냐? 너 변호사 인생 쫑치게 생겼는데.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치는 그 남자를 뒤로하고 저는 경호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통쾌할 줄 알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들과 제가 다르지 않는 게 뭐가 있나 괜히 그랬나 후회도 되더라고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지만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어요. 부모님이 왜 이제서야 말했냐며 남자친구네 집안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금도 회수하시고 배워먹지 못한 집안이라며 거래할 가치가 없다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내 이것들을 그냥 감히 내 귀한 딸한테 그런 모욕을 주다니. 그건 나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김비서, 당장 이변한테 연락 넣어서 모든 조치는 다 취하도록 하게. 그리고 그쪽에 투자하기로 했던 건 생각해보기로 했던 차였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지. 우리 집안의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구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더군요. 아버지는 이제 일을 다닐 만큼 다녔으니 저만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꿈꾸었던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죠. 카페에서 10년 정도 일했고 공부도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했죠. 솔직히 돈이 없어 카페를 차릴 생각은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저는 저만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아버지께 투자금을 받아 제주도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어요. 개업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 미리 내려가 제주도 생활에 적응하고 싶어 떠날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경호원도 필요 없었기에 저를 위해 근무해준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그렇게 저는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카페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경호해주던 그 친구였어요. 제가 제주도로 떠난 뒤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잊어보려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회장님께 그만둔다 말하고 여행도 다녀보고 미친 듯이 운동도 해봤지만 그래도 생각나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거절당하더라도 내 마음 전하고 싶었어. 이렇게 얼굴 보니 마음이 놓이네. 그동안 잘 지냈지? 당장은 연애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친구가 저를 따라 제주도까지 내려와 마음을 고백하는데 솔직히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로 했죠. 지금은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고요. 제가 창업한 카페는 SNS로 소문이나 항상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유명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지금까지 잘 꾸려오고 있고요. 지난 과거는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온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행복할 예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둘에서 셋이 될 예정이기도 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